내 나이 환갑,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생각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산지 10년. 자식들은 제 앞가림하기도 바빠 보여요.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죠. 그저 남은 생은 조용히 흘러가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에 젊은 남자가 이사를 온 거예요. 그 남자, 김진호 씨를 처음 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마치 고장난 시계가 다시 태엽을 감듯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그건 설렘이었고 동시에 위험한 예감이기도 했어요.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뜨거운 불꽃. 그 불꽃이 이웃집 젊은 남자에게서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나는 김미경이에요. 올해로 60. 지천명의 나이를 훌쩍 넘겼지만 사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소녀 같은 감성이 남아 있었나 봐요. 남편 김진성 씨와는 30년 넘게 살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뜨거운 사랑보다는 정으로 살아온 세월이었죠. 그는 늘 무뚝뚝했고 저는 그런 그에게서 큰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물론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슴을 울리는 사랑은 아니었달까요? 남편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처음에는 막막하고 슬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억압되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대감이었죠. 마치 오랜 시간 굳게 닫혀 있던 창문이 활짝 열리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홀로 된 삶은 처음엔 쓸쓸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아들 김성우는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렸고 딸 임미경은 해외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빴고 나에게 연락하는 일도 뜸해졌죠. 가끔 안부 전화가 오면 그저 잘 지낸다고 걱정 말라고 짧게 답하는 게 전부였어요. 낮에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밤이 되면 텅 빈 집에서 홀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죠. 그렇게 내 노년은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가을날 낙엽이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처럼 내 마음도 텅 비어가는 듯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이사온 김진호 씨를 만났어요. 그는 30살. 아직 내 아들보다도 어린 나이였죠. 키는 훤칠했고 웃는 얼굴은 시원시원했어요. 이삿떡을 돌리러 온 그에게 나는 얼떨결에 차를 대접했고 우리는 짧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눈빛은 맑았고 나를 대하는 태도는 더없이 정중했죠.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후로 진호 씨는 나에게 종종 말을 걸었어요.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다며 직접 뽑아주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기도 했죠. 처음에는 그저 착한 젊은이라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호 씨가 내게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동네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었고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했어요. 나는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가끔 조언도 해주었죠. 그는 내 이야기를 경청했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었어요. 마치 내가 그의 인생 선배이자 상담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죠. 그런 진호 씨의 모습에서 나는 잊고 있던 나 자신을 발견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된 사진첩에서 잊고 있던 젊은 시절에 내 모습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가끔 저녁을 함께 먹기도 하고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가기도 했죠. 그는 주로 퇴근 후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나를 찾아왔고 우리는 소박한 백반이나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었어요. 특별한 대화가 없어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느꼈죠. 주말에는 동네 뒷산을 오르거나
한적한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진호 씨는 나를 여자가 아닌 인생의 선배로 대하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나 역시 그랬고요. 나는 그의 젊음과 활기에서 에너지를 얻었고 그는 나의 연륜과 지혜에서 위안을 얻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마치 두 개의 다른 강물이 만나 하나의 큰 강을 이루듯 우리는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늘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30살이나 어린 남자와 만난다는 것은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금지된 사랑이었으니까요. 아들 성훈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면 불같이 화를 낼 것이 분명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들킨다면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었죠. 나는 이 위험한 관계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어요. 내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지만 진호 씨를 향한 끌림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마치 거센 물살에 휩쓸려가는 작은 배처럼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진호 씨는 나에게 진심을 고백했어요. 그는 내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죠. 그의 솔직한 고백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두려움과 설렘, 죄책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죠. 나는 그에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우리는 안 될 사이라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진호 씨는 나이를 초월한 사랑이 존재한다고, 자신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본 순간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결국 나는 그의 손을 잡았고 우리는 그렇게 위험한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죠.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나는 한 발짝 내디뎌 알 수 없는 곳으로 향하는 길을 택했어요.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우리는 비밀리에 데이트를 즐겼고 서로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행복을 느꼈죠. 주로 해질녘 인적이 드문 한강변을 걷거나 심야 영화를 보러 갔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최대한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다녔죠. 진호 씨는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그는 나에게 꽃을 선물하고 다정한 말로 나를 위로해 주었죠. 그의 눈빛은 늘 나를 향해 있었고 그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나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나 자신을 되찾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새싹처럼 말이에요.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내 메마른 감정들이 다시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죠. 어느 날 밤, 진호 씨는 우리 집으로 나를 초대했어요. 그는 근사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테이블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진호 씨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한 상처와 외로움을 이야기했고 나는 남편과의 불완전했던 관계와 노년의 외로움을 고백했어요.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죠. 진호 씨는 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하나가 되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격정적인 감정이었고 나는 그의 품에서 모든 불안감을 잊고 행복에 잠겼어요.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뜨거운 하룻밤이었죠.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고요함처럼 내 마음은 평온해졌어요.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어요. 며칠 뒤 아들 김성훈이 불쑥 찾아온 거예요. 그는 내 방에서 진호 씨가 놓고 간 라이터를 발견했고 나와 진호 씨의 관계를 눈치챘죠. 성훈은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고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엄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옆집 젊은 놈이랑 놀아나는 게 말이 돼요?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 가족까지 망신시킬 셈이에요? 나는 너무나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 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들통나 버린 거죠. 성우는 계속해서 나를 비난했고 나는 그의 비난 속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얼어붙은 겨울강에 서 있는 작은 새처럼 나는 한없이 떨고 있었어요. 성훈아, 제발. 오해야. 오해는 무슨 오해예요? 엄마, 정신 차려요.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주책 없이 젊은 남자랑 연애라뇨. 내가 아는 엄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훈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을 꽂혔어요. 나는 변명할 수도 해명할 수도 없었죠.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그 순간 진호 씨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는 상황을 짐작했는지 성훈에게 다가가 차분하게 이야기했죠.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성훈 씨,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성우는 진호 씨의 말을 듣고 더욱 격분했어요. 그는 진호 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려 했죠. 나는 두 사람을 말리려 애썼지만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어요. 결국 진호 씨는 성훈에게 폭행을 당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울부짖었죠. 아들의 폭력적인 모습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파국을 맞이하는 듯 보였어요. 내 오랜 친구인 박미숙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미숙이는 나를 걱정하며 현실을 직시하라고 조언했어요. 미숙 미경아, 아무리 사랑이라지만 현실은 다르잖아. 너도 알잖아. 세상 사람들이 곱게 볼 리 없다는 거. 내 아들도 그렇게 반대하는데 이 관계를 계속하는 게 내 행복에 도움이 될까? 나는 미숙이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우리는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진호 씨는 떠나갔고 나는 다시 홀로 남겨졌어요. 내 노년의 사랑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나는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는 더 이상 숨어 지내고 싶지 않았고 내 감정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죠.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마치 오랜 동굴에서 나와 햇살을 마주하는 사람처럼 나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진호 씨와 헤어진 후 나는 한동안 깊은 슬픔에 잠겼어요. 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다시 찾아온 외로움은 나를 짓눌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이 관계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어요.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아들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의 시선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성훈에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죠. 나는 그에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진호 씨가 내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야기했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죠. 성훈아, 엄마도 여자야. 엄마도 외롭고 사랑받고 싶어. 너희가 엄마를 잘 돌봐주지 못한 것도 알아. 엄마가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혼자 감당하려 했던 거야. 진호 씨는 엄마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사람이야. 엄마는 더 이상 예전의 엄마가 아니야. 내 진심 어린 고백에 성우는 결국 눈물을 보였어요. 그의 눈가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죠. 그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결국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했죠. 물론 아직 완벽하게 나를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그는 나에게 사과했고 나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오랜 갈등 끝에 맺어진 화해처럼 우리 모자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나는 진호 씨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그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었고, 우리는 다시 만남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키워나가기로 했죠. 우리는 더 이상 몰래 만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함께 손잡고 시장을 보러 갔죠. 물론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진호 씨는 나에게 미경 씨, 저는 당신이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해주었어요. 그의 말에 나는 큰 용기를 얻었죠. 가끔 공원에서 진호 씨와 손을 잡고 걸을 때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측은하게 바라보기도 하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시선에 연연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어둠 속을 헤매다 빛을 찾아낸 사람처럼 나는 자유와 평화를 찾았어요. 내 나이 환갑, 위험한 불꽃이라 불릴지 모르는 사랑이 찾아왔지만 나는 이 사랑을 통해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노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김진호 씨 같은 뜨거운 불꽃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불꽃을 외면하시겠어요? 아니면 용기를 내어 붙잡으시겠어요?